내 이름은 이주인 시게오. 법망을 빠져나간 사회의 쓰레기들을 음지에서 차단하는 고문 소믈리에다. 이런 사명을 진 탓일까?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절 찾아오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증오심을 가슴에 품은 자들이 내 사무소를 찾아오곤 한다. 눈앞에 있는 이 인자한 인상의 남성 또한 마찬가지다. 아내와 딸을 무참히 살해한 놈들에게 지옥 같은 고통을 겪게 해주십시오. 안광 없는 눈동자가 그의 심정을 대변해주고 있었다. 의뢰인은 토무라. 초로의 남성인 그는 한때 아내와 외동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나저나 시간 참 빠르다. 우리 딸 졸업식에 코앞이지? 대학에 붙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었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딸을 보며 이제 다 컸구나 하고 생각했었다. 의뢰인 부부는 한참이나 아이를 갖지 못했었다. 대체 울지 마 여보. 괜찮아. 가슴 아픈 유산도 경험했었다. 각고의 노력 끝에 두 사람은 딸을 하나 얻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딸 어쩜 이리 예쁠까? 진짜 눈에 넣으면 안 돼. 딸 에리나 씨는 부부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다. 지각이다. 녀석, 내일부터 10분 일찍 일어나렴. 여보, 에리나 잘 다녀와.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행복한 하루가 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날 저녁 야근을 하던 의뢰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과장님, 전화 받으셔야겠는데요. 전화? 누구 전화인데? 경찰이요. 급한 일이라는데요. 전화를 걸어온 건 다름 아닌 경찰이었다. 경찰이 자신에게 무슨 용무일까? 의뢰인은 짚히는 구석이 전혀 없었다. 전화 바꿨습니다. 토무라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너무나도 끔찍했다. 오무라 씨, 실은 말입니다. 부인과 따님께서 강도에게 습격을 당해 사망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경찰이 전한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의 비보였기 때문이다. 허둥지둥 경찰서에 도착한 의뢰인은 싸늘한 시신이 되어버린 가족들을 마주했다. 안돼, 사토코, 에리나! 말도 안 된다고! 정말 유감입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두 사람을 보고 의뢰인은 오열을 금치 못했다. 범인은 돈을 노리고 의뢰인의 집에 침입한 강도였다고 한다. 부인은 칼에 가슴을 찔려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따님은 성폭행 당한 뒤 목을 졸려 살해당했습니다. 형사가 말한 두 사람의 사인 또한 의뢰인의 가슴을 후벼 팠다. 사인을 듣고 의뢰인은 호흡곤란에 빠졌다. 그 뒤에 의뢰인은 목이 쉬어라 울고 또 울었다. 사토코, 에리나, 이 둘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돌려줘. 내 가족들을 돌려줘. 하지만 그 울음에 되돌아오는 건 잔혹한 정적뿐이었다. 의뢰인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었다. 또 그 사건 기사야. 그럼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까닭은 범인의 최후를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범인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범인은 대체 언제 체포되는 겁니까?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저희도 열심히 수사 중입니다. 이거 놓으세요. 경찰서에 가도 매몰찬 반응만이 돌아왔다. 기다리다 못한 의뢰인은 스스로 정보를 모으기로 했다. 누가 제 아내와 딸을 살해했습니다. 정보가 있다면 꼭 좀 알려주십시오. 그 사건 알지 30만 원만 주셔. 내가 조사해 볼 테니까. 의뢰인은 위험을 무릅쓰고 뭔가 알게 되면 꼭 좀 알려주십시오. 전 재산을 쏟아부을 작정으로 코크인가의 뒷세계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현재 코크인가이는 한그레들에 의한 무법지대나 마찬가지. 50만 원만 더 줘봐, 아저씨. 그럼 정보를 주지. 뭐? 벌써 90만 원이나 갖다 바쳤네. 그런데도 아무 썩도 없지 않았나? 의뢰인은 사기를 당해 돈만 뜯길 뿐 아무 정보도 얻지 못했다. 너한테 갖다 바친 돈이 어떤 돈인 줄 알아? 딸 대학 등록금으로 마련해둔 돈이었어. 내 돈 내놔!
이 아저씨가 주제를 모르시네. 마지막으로 지갑까지 딱 털고 튀자. 한굴애들은 의뢰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그런데 그때 이놈들이구먼. 코쿠엔가에서 시민들 돈 털어먹는다는 쓰레기들이. 엄청난 패기를 지닌 사내가 나타났다. 사내는 뼈도 박살낼 법한 쇠방망이를 들고 있었다. 딱 3번씩만 때린다. 다리 조져질 준비해라. 0, 1, 2, 3! 0, 1, 2, 3! 3번 아니고 4번이잖아! 사내는 한굴애의 다리를 쇠방망이로 산산조각냈다. 난 교고쿠구미의 우미세라고 한다. 여기서 뭘 하는진 모르겠지만 얌전히 집에 가, 아저씨. 라이징이 없어지고 이 동네 치안이 개판이 됐거든. 무지막지하게 강한 사내는 말투도 무뚝뚝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그 사내의 내면에 숨어있는 상냥함을 알아보았고 제발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사내에게 자신을 도와달라 간청했다. 그 후 의뢰인은 우미세에게 한 남자를 소개받았다. 당신이 말한 손님이 그분인가? 우미세 나리. 저 자식이 강도한테 살해당했대. 듣고 있자니 눈물이 나서 정말.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남자 또한 범상치 않은 분위기의 소유자였다. 우미세가 떠난 뒤 의뢰인은 정보상에게 사정을 설명했다. 그 사건이라면 정보가 있지. 다소 가격은 비싸지만 그래도 사겠어? 예. 범인을 알아낼 수만 있다면 돈은 아깝지 않습니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겠다는 정보상의 말에도 의뢰인의 대답은 흔들림이 없었다. 보수를 건네받은 정보상은 사건의 정보를 입에 올렸다. 유족으로선 듣기 거북한 얘기일 거야. 각오 단단히 하라고. 당신의 가족을 죽인 범인은 자코라는 강도단이야. 자코? 강도단이라는 낯선 존재의 등장에 의뢰인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자코는 직업이 없는 건달이나 양아치 따위가 모여서 이루어진 집단이다. 무라사미 씨, 금고 가져왔습니다. 금고는 안 돼. 그 돈은 앞날을 위해서 뭐다. 늙어빠진 영감의 앞날 따위 할 바 아니지. 이 돈은 우리가 유용하게 써주지. 놈들은 리더인 무라사메를 필두로 매우 폭력적인 방식의 강도질을 일삼았다. 그리고 사건 당일 놈들은 의뢰인의 가족을 노렸다. 엄마, 다녀왔어. 어머, 일찍 왔네. 옳거네. 예상대로 아줌마 한 명에 여고생 한 명. 특히 여고생 쪽은 군침이 절로 도는데요. 남편은 집에 없나 보군. 놈들이 의뢰인의 가족을 노린 이유는 단 하나. 집에 남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표적을 지정하는 즉시 행동을 개시하는 것이 놈들의 신조였다. 뭐야, 당신들? 안녕. 우리 안에서 얘기 좀 할까? 놈들은 문이 닫히기 전에 의뢰인의 집에 강제로 쳐들어갔다. 부인은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살해당했다. 아줌마가 돈 많아서 뭐해? 내가 대신 써줄 테니까 황천길로 가시야. 놈은 부인의 가슴을 무자비하게 칼로 찔렀고 부인은 치명상을 입어 사망했다. 오케이, 아줌마는 처리했고 이제 보물찾기를 시작해볼까? 신속한 일처리 알겠습니다. 아, 만약 저 여자가 시끄럽게 하거든 이를 부러뜨려도 상관없어. 놈들은 돈이 될 만한 물건을 훔친 다음 에리나 씨를 성폭행했다. 심지어는 숨이 끊어진 두 사람의 시체. 일 마치고 나면 꼭 오줌이 마렵더라. 원래 남자끼리 우애를 다지는 듯 이게 최고 아닙니까? 오줌을 갈긴다는 짐승 같은 짓거리까지 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의뢰인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들! 이봐! 그놈들 지금 어디 있어! 진정해. 기록엔 내가 각오 단단히 하랬잖아. 격분한 의뢰인은 범인들에게 보복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보상은 의뢰인을 말리며 이렇게 말했다. 관도, 그가 강도단을 상대로 싸워봤자 목숨만 버리는 꼴이니까. 그건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걸세! 대신 전문가한테 맡기는 건 어때? 내가 사람을 한 명 소개해주지. 그렇게 해서 날 소개받은 것이었다. 모든 이야기를 마친 뒤 의뢰인은 바닥에 엎드리고 내게 머리를 조아렸다. 얘기 들었습니다. 이주인 씨는 아주 대단한 분이라고. 부탁드립니다. 제발 아내와 딸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토무라 씨. 다음 순간
의뢰인이 악기 같은 얼굴로 외쳤다. 에리나의 인생은 이제부터였는데 아내도 앞으로 호강시켜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사람을 둘이나 죽이고 소변을 갈길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제발 그놈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여주십시오. 혼을 가르는 듯한 통곡에는 가족을 잃은 애석함과 끓어오르는 증오가 담겨 있었다. 이 외침을 나는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 당신의 분노는 잘 알았습니다. 복수는 제게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에리나 여보, 너희와 쭉 함께 살고 싶었는데. 억울하게 짓밟힌 자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고문 소믈리의 사명이니까. 남의 재산을 빼앗고 욕망의 눈이 멀어 소녀를 욕보인 죄, 인면수심의 짐승 같은 놈들. 이 세상에 네놈들이 살아갈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놈들에겐 지옥도 모자라다. 네놈들이 그동안 쌓은 모든 죄값은 나 이주인이 회수하겠다. 그때 고다이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얘기 들었어? 자크를 쫓고 있다지? 맞아, 벌써 알고 있었군. 한 가지 솔깃한 정보가 있어. 고다이는 놈들의 현재 준비 중인 습격 계획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 의뢰인이 돌아간 뒤 나와 루카와는 어떤 장소를 찾았다. 선생님, 놈들이 습격한다는 곳이 정말 여기가 맞나요? 오늘 이곳에 키토 전 회장이 와 있다더군. 놈들은 저승가인 전 회장을 습격하려는 모양이야. 이곳은 일본의 대기업이자 식품 수입 회사인 오거 헤드푸드의 지사다. 들은 바로는 키토 전 회장은 전 세계를 누비며 괴식을 먹는 것을 즐긴다고 한다. 잘 먹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괴식 헌터라고 불린다는데, 소문에 의하면 이 회사도 그 기괴한 식성이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얼마나 기다렸을까. 중화풍의 옷을 입은 남자와 키토 전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키토 씨, 괴식을 상품화한들 정말 팔릴까? 사람의 취향은 다양한 법.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 솔직히 놀랐다. 느껴지는 분위기로 추측하건대 경호원은 초인류의 전투가였기 때문이다. 사람이 거의 오가지 않는 임원 전용 뒷문으로 두 사람이 들어오려던 찰나 자코놈들이 나타났다. 반가워 아저씨. 댁이 그렇게 돈이 많다며? 부럽다 아저씨. 그 돈 나 주라. 일단 납치할게. 선두에 서서 추악한 미소를 짓는 남자, 의뢰인의 가족을 죽인 무라사메였다. 하지만 키토 전 회장의 경호원은 키토 씨, 저들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주고 싶은데. 조금 더 겁먹거나 주눅든 기색이 아니었다. 좋아. 그치만 여긴 일본이니까 죽지 않을 정도로만 손봐주도록 해. 알겠다. 놈들과 맞서 싸우려는 듯 손을 풀었다. 다음 순간 겐이라 불린 중국인이 먼저 공격에 나섰다. 눈으로 따라잡기도 힘든 장타가 한 놈의 얼굴을 가격했다. 겐이라는 경호원은 우리 예상보다도 강력했다. 가자 루카와, 무라삼을 포획한다. 네, 저 사람이 모두 쓰러뜨리기 전에 얼른 잡죠. 우린 황급히 달려나갔다. 어딜 한눈 파시나, 네 상대는 나다. 응? 무라사메가 저들에게 정신이 팔린 틈을 타 나는 놈의 뒤편에 섰다. 아니 뭐지 저 사내는? 저 싸늘한 살기, 키토 씨를 죽이러 온 암살자인가? 넌 뭐야? 나? 지옥의 사자다. 따라와라. 염라대왕의 심판이 널 기다리고 있다. 무라사메의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이제 철수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났다. 이놈 정체가 무엇이냐? 쓰러뜨리겠다. 중국인 경호원이 나를 잡기 위해 돌진해온 것이다. 이 살기와 피냄새 틀림없다. 이자는 뒷세계의 킬러다. 사내의 장타는 거목마저 꺾을 만한 위력을 자랑했다. 이자 상당한 강적이다. 잠깐! 난 그쪽에게 위해를 가할 생각은 없어. 가짜는 변명이로군. 그런다고 그 죽음의 기운을 숨길 수 있을 것 같나? 내 진짜 모습까지 간파할 줄이야. 기가 막힐 지경이다. 이 얼어붙을 듯한 공기, 이런 난적은 처음이다. 그렇다면 이 개 논란에 진짜 힘을 보여주지! 그때 남자의 패기가 단번에 폭발했다. 이 얼마나 대단한 힘인가? 재미있군. 무심코 웃음이 터졌다. 아니, 안 되지.
싸우지 말고 오해를 풀어야 한다. 여기서 내가 손을 대는 순간 전투를 멈출 수 없게 된다. 멈춰! 난 이 남자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복수를 의뢰받고 온 거야. 거짓말 마라! 난 알 수 있다. 넌 수많은 목숨을 해친 살인자다! 히야! 남자가 구사하는 중국권법은 가히 초인의 영역이었다. 이 전투력은 대체 내 공격을 모두 튕겨내다니 이런 사내는 처음이다. 자! 한 방 한 방이 강력해. 궁극의 살인권법이 구사하고 있어. 방어만 하다간 언젠간 뚫린다. 어쩔 수 없이 반격을 해야 하나 생각한 그 순간, 겐! 멈춰! 그 사람 말은 거짓이 아니야! 키토 전 회장이 남자를 향해 외쳤다. 남자는 그 목소리에 반응해 나와 거리를 벌렸다. 그걸 어떻게 확신하지? 이자에게선 명백히 죽음의 냄새가 난다. 뒷걸음치는 속도마저 가히 신의 영역이었다. 나를 경계하느라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남자에게 키토가 말을 이었다. 네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야 사실이겠지. 그치만 전 세계를 누비며 선한 자와 악한 자를 숱하게 배운 난 알 수 있어. 이자는 선인이야. 내 안목이라면 믿을 수 있지 않아? 이 같은 강자에게 저런 거침없는 말투라니 대단한 배짱이다. 키토 전 회장의 말에 남자가 주먹을 내렸다. 키토 씨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좋아, 믿어주지. 가라. 감사한다. 내가 상대했던 남자의 정체가 뒷세계의 중국권법 2대 거두인 겐 논란이었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다. 어쩐지 몹시 강하다 했더니만. 나와 겐이 싸우는 사이에 루카가 자코놈들을 제압했다. 주범 2명은 이미 구속해놨습니다. 다른 녀석들은 무릎을 망가뜨렸고요. 잘했다, 루카와. 하루하루 수련을 거듭한 덕에 루카와의 전투력도 상당히 높아진 모양이다. 그대로 자리를 뜨려던 우리에게 키토 전 회장이 말을 걸어왔다. 잠깐만! 당신의 매력에 반했어. 다음에 나와 함께 식두랑 여행을 떠나지 않겠나? 그 말을 꺼낸 순간 키토에게선 겐에게 뒤지지 않는 오라가 뿜어져 나왔다. 몹시 흥미로웠다. 그는 정말로 그 길에 인생을 바친 것이다. 키토 회장, 제안해줘서 고마워. 그치만 미적지근한 마음가짐으로 당신의 여행에 동참했다간 큰 코 다칠 것 같군. 미안하지만 사양하겠어. 동시에 2명의 강자를 만난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로 기억되리라. 그 후 놈들을 고문실로 옮긴 다음 환영 준비를 마쳤다. 어때, 루카와? 잘 끊고 있나? 네, 선생님. 엑기스가 쭉 우러나왔어요. 나 이 주인의 특제 전골은 이 세상 그 어떤 요리보다도 흉악하다. 그나저나 악당이란 것들은 어쩜 차는 얼굴도 이리 꼴보기가 싫을까. 이봐, 일어나! 좋은 말로 할 때 이거 풀어 죽여버린다. 이분이 누구인지 알아? 넌 이제 죽었어. 이놈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알다 마다 돼지 밥으로도 못 써먹을 인간 쓰레기잖아. 더러운 입으로 숨 쉬지 마라. 눈가를 터뜨려버리기 전에. 교양 없는 악당의 얘기만큼 불쾌한 것도 없다. 늘 그래왔듯이 놈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너희는 무고한 모녀를 살해하고 금품을 갈취했다. 거기다 시신까지 더럽혔지. 그게 뭐? 살이 사욕에 눈이 멀어 타인의 인생을 짓밟고도 반성할 마음이 안 드나? 피해자나 유족에게 죄스럽지도 않냔 말이다. 과연 이들은 반성하고 있을 것인가? 하지만 놈들은 사죄나 후회는커녕. 반성? 이봐, 유족한테 돈이라도 받았나 본데 웃기지 말라 그래. 그 정도 가지고 호들갑 떨기는 말해두는데 우리도 실망스러웠거든. 돈도 여자도. 남의 가족을 죽여놓고 이따위 말이나 짓거리다니. 이놈들은 이제 인간도 아니다. 그렇다면 니놈들에게 지옥을 보여주지. 루카와 시작한다. 네, 선생님. 지금 막 완성됐습니다. 야, 뜨끈한 국물이 땡기는 계절이 왔네요. 내 목소리에 루카와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냄비를 가져왔다. 그리고는 입을 다물지 못하도록 놈들에게 개구기를 채웠다. 조용히 해. 귀가 썩을 것 같으니까. 자, 사양 말고 많이 드세요. 자극적인 냄새를 풍기는 액체를 국자로 퍼서 놈들의 입에 부었다. 기묘한 빛깔의 액체가 놈들의 몸 안으로 들어갔다. 효과는 대단했다. 놈들의 안색이 새파래지는가 싶더니 곧 거품을 내뿜며 절규하기 시작했다.
이 전골에 절연 사슴뿔버섯과 도구산 광대버섯, 투급꽃, 만치니 등의 독초다. 루카, 속은 괜찮나? 전 괜찮아요. 그나저나 비주얼 장난 아니네요. 이걸 먹는다면 상상하기도 싫군요. 거기에 벌레독을 넣어 장시간 푹 삶으면 이주인 특제 전골이 완성된다. 이 독버섯들은 가열해도 독성이 사라지지 않는다. 벌레독도 독버섯의 독과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 준비했다. 어때? 뱃속부터 썩어 문드러져가는 기분은? 소량만 섭취해도 신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독을 농축해 먹였으니 몸이 버틸 리 만무했다. 놈들이 위아래로 오물을 쏟아내고 피를 토하던 그때 제발! 놈들은 목을 쥐어짜 살려달라 애원하기 시작했다. 나라고 마냥 냉혈한은 아니다. 완성했나? 자, 해독제다. 마실래? 그러니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다. 놈들은 양손이 풀리자마자 액체를 벌컥벌컥 마셨다. 선생님, 그거 해독제 아닌데요? 아, 그랬지 참. 미안, 내가 실수했군. 방금 너희가 마신 그 액체 말인데 그냥 소변이야. 네? 그럼 해독제는...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배가 아파요. 놈들의 표정은 악당치고 드물게 퍽 우스꽝스러웠다. 나는 마지막으로 놈들의 입안에 한 국자를 더 부어 넣었다. 자, 마셔. 너희에게 딱 맞는 독초 전골이다. 겉모습만 인간인 유해동물은 죽여 마땅하지, 안 그래? 그 후 놈들은 자신들이 쏟아낸 오물 속에서 발버둥치다 끝내 숨이 끊어졌다. 이리하여 이번 의뢰는 마무리되었다. 토무라 씨,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자력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야. 난 믿는다. 토무라 씨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죽은 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도 산 사람은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어둠의 세계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길. 내 이름은 이주인 시게오. 인류의 유산인 고문으로 악당을 지옥에 떨어뜨리는 자다. 세상에는 추한 욕망을 채우고자 무고한 목숨을 빼앗는 자들이 있다. 바로 이거지. 더 불타라, 더. 불타라, 악당이여. 가옥에 불을 질러 쾌락을 느끼는 방화범 등이 그 예다. 그런 악당들을 붙잡아 극한의 고통을 주는 것. 착해지는 모자를 씌워줄게요. 잘 어울리네. 평생 쓰고 다녀. 그것이 우리 고문 소믈리에의 책무다. 이런 사명을 진 탓에 깊은 한을 지닌 이들이 날 찾아오곤 한다. 거기 앉으시죠. 네. 이번 의뢰인은 온화한 인상에 드문드문 흰머리가 난 초로의 여성이었다. 하지만 부드러운 인상과는 달리 눈에는 예리한 빛이 깃들어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내 남편을 집단 배드 베어버린 살인자에게 복수하고 싶습니다. 끝없는 증오가 빚어낸 암흑의 불꽃이었다. 의뢰인의 이름은 후카마치. 몇 개월 전만 해도 의뢰인에겐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다. 여보, 오늘은 외식할까? 외식? 좋지. 2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아이는 갖지 못했지만 의뢰인은 남편이 있어 행복했었다. 남편과 함께 나이를 먹고 마지막까지 평화롭게 사는 것. 받아, 선물이야. 항상 고마워, 여보. 여보, 고마워. 의뢰인은 그런 미래를 믿어 의심치 않았고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이 꿈꿨던 미래는 이루어질 수 없게 됐다. 네, 후카마치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한 통의 전화였다. 경찰입니다. 후카마치 씨의 배우자 되십니까? 말씀드리기 송구하지만 남편분께서... 네? 전화 내용은 남편의 부고 소식이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통보에 처음엔 남편의 죽음을 믿지 못했던 의뢰인이지만 여보, 아닐 거야. 경찰서 영안실에서 남편의 시신을 보고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경찰에게 사인을 묻자 기이한 대답이 돌아왔다.
왼쪽 어깨에서 몸의 중앙까지 예리한 날붙지로 베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상처를 보건대 일격에 베인 걸로 추정됩니다. 일격이에요? 일본도로 베였단 말이에요? 흉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도검류일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의 말을 듣고 의뢰인은 한 가지 의념을 품었다. 의뢰인이 집 근처에 한 유명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야, 역시 미야자와 선생님이십니다. 완성도가 훌륭하군요. 과찬이십니다. 전 아직 미숙합니다. 실력을 더 갈고 닦아야죠. 미야자와 에이토쿠라는 도검장으로 인간 문화재 후보에도 오른 남자였다. 미야자와는 칼을 만들기도 하고 직접 사용하기도 했다. 좋습니다. 자넨 실력이 미숙하군. 반복 연습으로 기초를 다지게나. 그는 도검장이면서 동시에 고류검술 사범이었다. 의뢰인은 남편을 죽인 범인으로 미야자와를 의심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지? 마치 피냄새가 나는 듯한, 피부를 찌르는 듯한 느낌은. 미야자와와 마주칠 때마다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이 증거 없이 움직이길 만무했다. 그렇다면 내가 확실한 증거를 잡겠어. 의뢰인은 증거를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미야자와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대는 무술가, 어설프게 행동했다간 들킬 게 뻔했다. 범행은 밤에 일어났어. 그럼 밤에 미야자와의 집을 감시하면 돼. 의뢰인은 매일 밤 숨을 죽인 채 미야자와의 집 앞에 서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의뢰인은 외출하는 미야자와를 보았다. 저건 죽도 케이스? 설마... 미야자와가 외출한 적은 몇 번 있었지만 저런 물건을 들고 나가는 건 처음이었다. 의뢰인은 미야자와의 뒤를 쫓았고 거기 남자분 조심하셔야죠. 네? 더없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다. 말 그대로 사람이 일도양단되는 순간이었다. 피와 내장 냄새가 주변을 가득 채웠다. 이 인형은 베는 맛이 있군. 맙소사! 검은 사람을 베는 무기, 검술은 살인술. 검술에 통달하려면 사람을 베어야 한다는 소리지. 현장은 참혹하기 짝이 없었다고 한다. 처음엔 사진이나 영상 증거를 확보할 생각이었지만 들이닥치는 죽음의 냄새에 의뢰인은 숨을 죽이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너무 무서워. 그날 밤 의뢰인은 내내 이불 속에서 벌벌 떨다가 날이 밝은 대로 경찰서로 뛰어갔다. 미야자와가 칼로 사람을 베었어요. 제가 똑똑히 봤다고요. 그리고 어젯밤 사건에 대해 필사적으로 털어놓았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무정하기 그지없었다. 미야자와 씨? 그 인간 문화재요? 에이, 그분이 그럴 리가. 그래요. 경찰의 검수지도까지 와주시는 분인데. 미야자와의 명성과 지역 궁원도가 높아선지 경찰은 의뢰인의 말을 듣고도 코웃음만 쳤다. 경찰의 대응에 실망한 의뢰인은 트라우마로 고통받아야 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으니 남편의 한은 누가 풀어주나. 참극의 공포로부터 도망치고자 매일 술을 마셨다. 그 얘기 자세히 들려줘. 난 당신을 믿어. 그때 의뢰인에게 말을 걸어온 호스티스가 내 이야기를 꺼냈었다고. 사정은 잘 알았다. 이주인 씨, 제 얘기를 믿어주실 건가요? 네, 눈을 보면 압니다. 당신의 말은 진실이에요. 남편을 잃은 원한과 죽음의 공포를 혼자 짊어진 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자 의뢰인이 바닥에 엎드리고 깊이 머리를 숙였다. 미야자와는 피해자를 인형이라고 했어요. 제 남편에게도 그랬겠죠. 후카마츠 씨. 쥐어짜내는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시름이 담겨 있었다. 다음 순간 의뢰인의 표정이 처참히 일그러졌다. 남편은 심성이 고운 사람이었어요. 병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날 진심으로 사랑해줬다고요. 왜 그런 남편이 인형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에는 끝없는 원한이 깃들어 있었다. 내 대답은 물론 정해져 있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한은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문 소믈리에로서 이 절규와 분노를 어찌 거두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의뢰인이 병원 뒤 미야자와에 대해 조사하던 때였다. 루카와? 선생님! 사무소 근처에서 의뢰인이 검에 매인 채 쓰러져 있어요! 뭐라고? 장을 보러 나갔던 루카에게서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다. 현장에 도착하니 의뢰인은 중태에 빠진 상태였다. 구급차가 곧 도착할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미야자와가 저는 필요 없다고 부디 우리의 복수를. 후카마치 씨, 죽으면 안 돼요.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마지막 말을 쥐어짜낸 뒤 의뢰인은 숨이 끊어졌다. 세상에는 왜 남의 고통을 이해 못하는 것들이 존재하는 걸까? 루카, 그놈은 최대한 끔찍하게 죽이겠다. 절대 실수하지 마라. 네... 가짜는 성취욕 때문에 사람을 연습용 인형 삼아 살해한 그 죄. 그딴 쓰레기는 검을 쥘 자격도, 편하게 죽을 자격도 없다. 피로 얼룩진 그 칼은 네 놈의 목과 함께 바로 나 고문 소믈리에가 부러뜨려주마. 놈의 거처는 새삼 조사할 필요도 없었다. 으리으리한 집이네요. 인간 문화재 후보라졌나. 피비린내 나는 인간 문화재를 과연 누가 인정할지 의문이지만 미야자와 본인이 뛰어난 검술가라선지 집에는 경비원 하나 없었다. 이 늦은 시간에 아직 불이 켜져 있더니 이 시간대에 깨어있는 이유는 또 사람을 베기 위해선가. 이윽고 우린 검술 도장에 발을 들였다. 불청객들이여, 어서들 오시게. 자네들을 못 빠지게 기다렸다네. 도장 한가운데는 전투 준비를 마친 미야자가 있었다. 아무래도 우리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다. 우리가 오는 걸 알고 있었군. 저 청년은 기척을 완전히 숨기지 못했더군. 제자를 더욱 단련시켜야겠어. 말은 잘하는군. 자리에서 일어난 미야자가 옆에 놓여있던 칼을 천천히 뽑아들었다. 그 여자를 이용하길 잘했군. 덕분에 실력자가 2명이나 나타났어. 뭐라고? 그 말을 듣고 의문이 떠올랐다. 나는 미야자에게 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지? 경찰은 그 여자 말을 믿지 않았지. 그러니 실력 있는 자객을 내 앞으로 데려올 거라 예상했단 말씀. 후카마치 씨의 복수심을 역으로 이용한 것인가? 말을 마친 미야자는 한 발 앞으로 뻗어나와 거리를 좁혔다. 칼을 유심히 지켜보던 나는 오른쪽으로 뛰어 참격을 회피했다. 루카가 그걸 보고 가방의 내용물을 이쪽으로 던졌다. 선생님! 고맙군. 나는 까맣게 도색된 칼집 안에 들어간 일본돌을 손에 쥐었다. 오호, 너도 검술을 익혔나? 내가 다루지 못하는 무기는 없어. 검도 그중 하나일 뿐이지. 미야자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띄었다. 그러나 내가 자세를 잡은 순간 미소가 지워졌다. 무슨 꿍꿍이지? 왜 검을 뽑지 않나?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왜? 성에 차지 않나? 그럼 뽑게 만들어봐라. 내 말에 미야자의 표정이 험상궂게 변했다. 자만심이 하늘을 찌르는군. 너놈의 목숨은 물론 제자의 목숨까지 잃어야 정신 차리겠나? 분노에 사로잡힌 미야자가 아까보다 빠른 속도로 공격해왔다. 놈은 온 체중을 실어 사선으로 검을 휘둘렀고 곧이어 찌르게 날렸다. 고류 검술 사범답게 실력은 출중했다. 미야자와의 한수를 받아치자 놈은 뜻밖의 행동을 보였다. 다리를 절단 내주마! 몸을 바짝 낮춘 상태에서 검을 횡으로 그은 것이다. 신속히 피했지만 바지가 칼끝에 스치고 말았다. 고류 검술엔 다리에 노리는 기술이 있었지. 우리 요파는 실전 검술을 가르친다. 검도랑은 달라. 실전? 기가 막히는군. 그렇다면 조금 진지해져 볼까? 아직도 칼을 뽑지 않는군. 비장의 무기랍시고 기습이나 하는 놈은 내 상대가 못 돼. 어디 한번 더 보여줘봐. 그 시궁지처럼 썩은 내나는 검기를. 그러자 놈이 노성을 질렀다. 웃기는군. 죽는 순간까지 헛소리나 짓거리도록 해라. 느려!
나는 미야자와의 특기인 다리치기로 놈의 양다리를 한 번에 박살냈다. 미야자와가 칼을 떨구더니 비틀린 제 다리를 붙잡고 죽는 소리를 했다. 칼집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내 다리, 내 다리! 한심하군. 자칭 검객이란 놈도 한꺼풀 벗기니 겨우 이 정도인가. 하지만 본 게임은 지금부터다. 우리는 미야자와를 고문실로 옮기고 처형 준비를 마쳤다. 선생님, 준비 다 됐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자, 시대착오적인 검객을 깨울 시간이다. 옆에 놓여있던 물총을 들고 놈의 얼굴에 조준한 뒤 방아쇠를 당겼다. 빵빵빵. 물총엔 뜨거운 물이 장전되어 있다. 안 일어나곤 못 베길 것이다. 눈을 뜬 미야자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공포에 질린 얼굴로 소리 질렀다. 뭐 하는 짓이냐? 나는 장차 인간 문화지가 될 몸이다! 그냥 정신 나간 범죄자면서 정말이지 꼴불견이다. 어딜 봐서 인간 문화직감이란 건지. 놈이 어떤 추태를 부리건 관심 없다. 오늘도 나는 이 질문을 던진다. 넌 욕심에 눈이 멀어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 유족과 피해자에게 미안하단 생각은 안 드나? 과연 어떤 대답이 튀어나올 것인가? 하지만 놈은 개소리만 늘어놓을 뿐이었다. 그건 내가 도공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 필요한 희생이었어! 뭐라고? 검의 진가는 사람을 배워야만 알 수 있다! 내 작품을 위해 희생된 걸 영광으로 알아야지! 그걸 영광스럽게 여길 자가 누가 있단 말인가? 너는 들을 가치도 없었다. 이런 쓰레기 같으니 열탕 소독을 해야겠군. 루카, 준비는? 네, 다 됐습니다. 내 지시에 루카가 바닥에 레버를 당겼다. 그러자 공중에 매달려 있던 미야자가 순식간에 가마솥 안으로 떨어졌다. 가마솥 안에서 놈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울려 퍼졌다. 이번에 내가 고른 고문은 팽형으로 뜨거운 물로 채운 거대한 가마솥에 죄인을 빠뜨려 죽이는 처형법이다. 고대 중국에선 팽자라 불리며 일본 아즈치 모모야마 시대의 도적인 이시카와 고에몬도 이 방법으로 죽었다. 죄인은 가마솥에서 삶아지면서 피부를 시작해 온몸에 화상을 입게 된다. 사람 살려라! 그러면서 발생한 뜨거운 수증기에 의해 호흡기도 손상되고 만다. 가마솥 안에서 목숨을 구걸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용서해주세요. 돈이라면 드릴 테니까. 이제 와서 돈 얘기나 꺼내다니, 이 얼마나 추악한 남자인가. 이봐, 내 대답은 물론 정해져 있었다. 나도 이 고문은 처음이거든. 너로 연습 좀 해야겠다. 고문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 희생되는 거니까 영광으로 여기라고. 네가 한 말이니 불만은 없겠지. 그 뒤로 몇 분을 더 삼자 미야자의 목소리는 영영 들리지 않게 됐다. 이로써 이번 의뢰도 막을 내렸다. 끝났습니다, 후카마치 씨. 내 행위가 법을 어기는 악행인 건 안다. 하지만 희생자들이 조금이나마 안식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악행도 서슴지 않겠다.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인간이 버그를 일으켜버린 순간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들도 꼭 한번 보시길.